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50% 이상의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위는 박승용 전문가로 37.45% 수익률입니다. 어제 이승준 전문가의 수익률이 8%가량 늘었는데요. 수익률 20%를 넘었습니다.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석철 전문가 19.23% 수익률입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이원용 전문가 11% 수익률로 차츰차츰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기현 전문가 4%대, 김정수 전문가 역시 4%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5, 6위가 순위가 바뀌었고요. 8위는 이재호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별로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중에서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수익률과 순위 보면 약간 좀 저조합니다. 지금 순위가 한 계단을 또 후퇴하는 그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어제 매매가 없으셨어요. 지금 네.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수를 좀 구성을 하고 있는 주식들을 좀 보게 되면은 좀 테마주들의 반등이 좀 확산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을 좀 포트상에 좀 편입을 해야지 계좌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주식들도 1차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량주를 비롯한 그동안 좀 가격 낙폭이 심했던 주식들 쪽에서도 좀 충분한 반등이 일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관점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라든가 좀 의미 있는 흐름 자체가 아직은 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좀 나올 때까지는 현재 포트를 좀 유지한 상태에서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는지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김정수 전문가 4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교 24% 비중입니다. 동양증권 34% 비중 싣고 있고, LG U+, 그리고 넥센타이어 이렇게 4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0.05%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봤더니 지금 소실보기 가장 큰 종목이 넥센타이어예요. 네. 새해 들어서 참 많이 밀렸습니다. 아직 차트를 보니까 바닥권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이제 수익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요. 이쪽에 좀 수익률을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비중을 좀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단 실패가 좀 돼가지고 비중 자체를 일단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으로 일단은 계좌 수익률을 만회하는 이런 작전을 선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2월 19일이 좀 만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대형주 위주 쪽으로 그동안 포트를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포트의 중심을 좀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 종목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대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G U+, 이게 지금 정배열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섹터인데, 이쪽에 좀 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비중도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좀 비중 조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 대한 또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들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프로그램 차익 물량 지속 출의 염두. 둘, 테마주의 생선 확산 과정. 셋, 추세 복귀 1990선 이하 박스권 구간. 이렇게 3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 차익 물량 지속 출의 염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틀째 매도 우위인데 이 중에서 차익 쪽에서는 지금 8일 연속에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어요. 네, 차익이라는 것 자체가 현물 쪽하고 이제 선물 쪽에서 이제 그 이격이 좀 발생이 됐었을 때 뭐 기계적으로 좀 나오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작년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차익 거래를 통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이게 그 올해 들어서 뭐 제대로 된 이제 매수 없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선물 쪽에 포지션을 좀 취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을 좀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1월 달 차트를 쫙 펼쳐 보시긴 아시겠지만은
뭐 제대로 올라간 거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락만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거에 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게 이 차익 쪽입니다. 비차익 자체야 이제 물량 자체를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뭐 선물 시장하고의 어떤 그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요소가 프로그램 차익 물량에 집중되다 보니까 뭐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지수를 받쳐주거나 종목들로 이렇게 확산되기가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익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가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현재 시장에 가장 좀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차익이 꾸준하게 청산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 반가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 청산 욕구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들의 생성, 확산 과정. 자, 테마주들 앞서서 정말 이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는 또 보자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제 나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는 테마주를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량주 위주 쪽으로 포트 구성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테마주를 보는 이유는 그 시장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좀 덩치가 큰 주식들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이 만들어지고 커지는 시장이냐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로 관련된 주식들이 좀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발사 소식이 나온 다음에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면 하한가를 간다거나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테마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뉴스 맞고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 좀 키워드를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는 홍준표 전 의원의 이제 그 신공항 관련된 이 발언 이후 신공항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그 좀 입김이 그 농업 관련된 이 부분이 좀 나오면서 호상자회를 비롯한 뭐 곡물 가격 관련된 이 농업 주식들, 농업 이런 주식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그런 쪽에서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데 반대편 쪽에서는 또 게임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여태까지 2012년도를 호령을 했었던 이 테마주들이 좀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테마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신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항상 좀 나오지 않나. 뭐 항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 계속 나옵니다. 그 출발을 이제 어디서 알리느냐 그 부분인데 그게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런 테마를 우리가 뭐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우량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이 구간에서 활발한 흐름이 전개된 주식들은 이제 조만간 빠르면 3월 초 3월 말에 이제 그 평가를 좀 받을 겁니다. 이제 옥석가리가 그때 좀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도 오늘 또 어떤 종목이 또 테마가 형성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세복귀 1990선 이하 박스권 구간. 자, 이것은 기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참 약해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하고 그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야 될 자금들이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현대자동차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딱 버팀목 역할을 해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이 좀 부진한 흐름을 장기간 보였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버팀목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쪽도 이제 경기 방향을 수출 쪽에서 이제 내수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한 상태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거나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토요타를 비롯한 이제 그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지개를 좀 펴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쪽으로 집중되었던 자금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한 우리나라 증시가
주변 국가인 이 아시아 국가보다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가 올랐다고 하락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그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완전히 좀 따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증시가 추세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1990선을 완전히 좀 제압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해외 증시가 뭐 올랐다 하더라도 좀 박스권의 이 구조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뭐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아직은 상승장의 복귀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것이 무차별적인 뭐 급락장이냐, 그것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수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좀 박스권 구조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 낙폭주들의 반등 연속성 중요 포인트,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좀 가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수가 빠지기 전에 미리 급락이 나왔던 주식들, 그러니까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섹터들이 그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같이 동조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그 전에는 하루 쉬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반등 나왔고, 그러니까 반등 나오고 쉬었다가 반등 나온 구조거든요. 뭐 흐름을 치게 되면은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양봉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주식들이 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하락하는 주식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수에 대한 흐름 자체를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낙폭주들이 그냥 한 번 오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팡팡 터져야지 이 낙폭주들이 이제 반등 추세를 돌리는 시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나와 있다. 그래서 어제 전일 반등 흐름이 나왔던 주식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좀 연속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느냐,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추세 복귀 여부에 따른 전략 구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대표하는 이 삼성전자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보다 월등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삼성전자 지수를 받쳐주는 흐름보다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 선, 그러니까 지수를 좀 리드한다라기보다는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좀 추세 복귀 여부에 따라서 주도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대형주하고 중형주를 좀 같이 좀 분석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전력수급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 조정이 급하게 나왔던 주식이 이제 한국전력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BHI라든지 KC코트랩, 약간 이제 중형주 쪽 이쪽 움직임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 부분은 유럽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시아 쪽도 투자 규모를 완전히 좀 축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일본 이전에 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화력 발전 관련된, 전력 관련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즌이 좀 포커스가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주식을 좀 계속적으로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수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에서 뭐 영업이익 개선율이 좀 뚜렷해지는 기업, 뭐 롯데 하이마트라든가 이런 기업과, 그 다음에 실적 전망치가 항상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수 있는 뭐 기관들의 사랑을 받는 거죠. 동서, 이런 기업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령화 수혜주 관련돼서 이제 제약주들의 흐름도 좀 많이 나왔지만 중형주 쪽에서 이제 휴비츠까지 이렇게 좀 관심권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보시는 종목 섞어 가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